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7월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역시나 공모주만한 게 없다. 하지만 경계할 필요는 있는 게 도우인시스 이후로 시초가와 고가의 갭도 계속해서 작아지고 있고 NRB 같이 손실 종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다시금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 올 순 있어요. 그래도 8월 1일에 대한조선의 상장이 있기 때문에 대여가 8월의 분위기를 좀 살려주는 그런 흐름도 기대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네, 그럼 8월에는 어떤 종목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후딱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일정부터 보시면 2주차와 3주차에 몰려 있어요. 2주차에 삼양컴텍, 교보 18호 스펙, G2G바이오, SN시스, S2W까지 스펙을 포함해서 총 5개가 청약 예정이고요. 3주차에는 삼성스펙 10호, 한라캐스트, JPI 헬스케어, 그래피 총 4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2주차부터 보시면 교보 18호 스펙은 90억 원짜리 스펙이고요. 삼양컴텍, G2G바이오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이 될 건데 교보 스펙이 이전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사례들이 있어요. 참고해서 보시면 교보 17호 스펙이 169%까지, 교보 16호는 69%, 교보 15호 스펙은 고가 기준 160%, 교보 14호는 299%. 그래서 균등은 기본적으로 좀 가보고 싶고 비례는 아무래도 일반 종목들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자투리 자금 활용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와 진짜 과거의 수익률 정도가 확보만 진짜 100% 확보만 된다고 하면 참 버리기도 어렵고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양컴텍은 2009년부터 K2 전차의 방탄 장갑을 독점 공급하고 있는 국내 방탄 방호 소재 선두 기업입니다. 여전히 잘 나가는 K 방산업체 중에 하나인 거고요. 보시면 상단 기준으로 유통가는 금액이 1,179억 원, 시가총액이 3,175억 원으로 사이즈가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나 기존 주주의 비중, 기존 주주 단가 이런 것들 다 중요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공모가가 10,000원 미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존 주주의 비중도 8.68%로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해요. 그래서 공모 구조상으로 일단 유리한 측면은 있어 보이고요. 방산주들이 최근까지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 줬기 때문에 가격 측면에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실적도 좋거든요. 넘어가서 G2G 바이오는 약효 지속성 의약품을 개발하는 전문 기업인데 약물의 효과를 수개월 지속할 수 있게끔 하는 주사제를 개발하는 게 주력 사업 분야입니다. 자체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치매, 비만, 당뇨, 탈모 등의 약효 지속성 주사제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전 세계에서 지금 제약바이오 시장이 화두라고 할 수 있는 비만 치료제의 약효 지속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에 있어서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앞으로의 협업도 기대가 된다는 평가입니다. 국내에 이렇게 약효 지속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회사는 펩트론, 인벤티지랩 정도가 있는데 이들 모두 비만과 당뇨 신약에 해당 기술을 적용해서 투여 기간을 늘리려는 시도가 이어지면서 시장에서 크게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게 G2G 바이오한테도 긍정적이기는 할 것 같고요. 다만 29년 추정치 기반의 공모가고 절대적인 단가가 비싸고 덩치도 크다는 조건상의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도 장외 시장에서 지금 시세 한번 확인을 해보면 10만 원대 주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10만 원 위. 그래서 얘도 어느 정도의 수익 구간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쉬운 것은 삼양컴텍, 교보 18호, G2G 바이오까지 세 종목의 일정이 딱 겹치기 때문에 자금을 나누거나 어느 한쪽에 집중을 하거나 뭐 이런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음으로 SN시스, 또다시 조선 섹터가 나오는데요. 2017년 삼성중공업의 기존 사업부에서 분사해서 설립이 됐고요. 선박 제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선박 제어 솔루션은 초대형 선박의 항해, 전력의 공급과 분배, 화물의 적재와 하역, 선박 내 온습도 관리, 이런 모든 기능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얘기해요. 얘는 당연히 8월 1일 대한조선의 성과가 좋으면 그 후광 효과를 받을 수 있긴 하겠는데 대한조선은 공모가를 시장 친화적으로 산정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반면에 얘는 PER을 활용해서 가치를 평가하긴 했는데 비교 기업의 HD 현대마린을 포함시켜서 펄을 너무 높였다. 고평가 지적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얘도 가볍지 않으니까.
그리고 SNC스는 S2W와 같은 날에 청약을 하게 되는데요. S2W는 얼마 전에 상장한 뉴앤AI와 비슷한 느낌입니다.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를 대규모로 수집해서 AI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 가공을 거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도출하고 그중에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AI 빅데이터 기업, 둘 다 비슷하죠. 네, 차이점은 S2W는 보안에 특히 특화가 되어 있어요. 네, 근데 뭐 AI 기업답게 적자 지속되고 있고요. 27년 추정 순위 기반으로 공모가가 산정됐고 기존 주주의 비중도 52.98%로 꽤 높습니다. 다만 2주차 종목들 중에서 그나마 유통 가능 금액 상단 기준 434억 원, 시가총액은 1398억 원으로 사이즈가 좀 무난한 편에 속합니다. 뉴앤AI는 성과가 엄청 좋긴 했는데 얘는 AI가 시장에서 정책 수혜 섹터로 완전히 큰 관심을 받을 때 상장을 했고 그렇다 보니까 비교 기업 대비해서 가격 메리트도 좀 큰 편이었고 또 흑자 AI 기업이라는 이점도 있었는데 지금은 AI가 시장에서 힘을 잃고 확 죽어 있어서 S2W는 그 정도의 힘까지는 발휘하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 주주의 단가나 이런 것들 좀 체크해 봐야겠네요. 두 종목은 조금 더 세부적인 비교 분석 필요하겠습니다. 3주차로 넘어와 볼게요. 4종목이 같은 날에 청약을 진행합니다. 우선 삼성 스펙 10호는 140억 원짜리, 스펙 중에서는 조금 덩치가 중형급으로 있는 편이고 일반 기업 3개가 붙어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좀 밀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한라캐스트부터 보시면 한라캐스트는 자동차 경량 소재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얘도 상단 기준 유통 가능 금액 800억 원에 시가총액은 2119억 원. 가볍진 않거든요. 그래서 가격 메리트나 기존 주주 다 따져볼 필요가 있겠는데 가격 측면에서 주당 평가가의 계산 시에 순이익을 부풀렸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전환사채, 상환전환 우선주로 인한 비경상적 손실은 제외시켰다는 건데 이거는 뭐 사실 다른 회사도 그렇게 하긴 하거든요. 근데 비교 기업인 조일 알미늄의 순이익을 상승시킬 수 있는 신주인수권 부사채 영향은 배제했고 한라캐스트의 순이익만 높여잡았다는 부분에서 문제를 좀 삼는 것 같고요. 이런 식이면 외환 차익은 그로 인한 수익은 그냥 제외해야 되는데 그건 또 그대로 가져가고 어쩌고 말이 조금 있긴 하네요. 그래도 그나마 공모가가 10,000원 미만이라는 거 그리고 24년에는 흑자로 전환을 했었다는 거 공모가 산정 시에 과거 순이익 기반으로 산정이 됐다는 거, 이 정도는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자, 다음으로 JPI 헬스케어는 엑스레이 그리드 제품으로 글로벌 점유율 1위를 굳건히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드는 엑스레이 진단 과정에서 영상의 선명도를 높여주는 핵심 부품이래요. 다만 회사의 외형 성장이 좀 정체된 흐름이고 최근에 영업이익률이 2년 연속 하락하는 등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는 점은 좀 극복해야 할 과제라는 평가입니다. 근데 공모주로서의 조건은 좋은 편이에요. 보시면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의 물량이 없고요. 상단 기준 유통 가능 금액이 300억 원 초반대로 가볍거든요. 수급이 붙기에는 가장 좋은 조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픽. 3D 프린팅 기반의 투명 교정 장치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보면 얘도 사이즈가 작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격 메리트나 이런 거 중요할 텐데 비교 기업으로 해외 기업들만 선정해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내에 덴티스나 디오, 레이 같은 사업자들 있는데 순손실을 기록 중이라서 한정하지는 못했어요. 얘를 비교 기업으로 선정하지는 못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가격 측면에서 더 따져볼 필요는 있겠고 그래도 최근 3년간 매출 성장률이 2자릿수 기록을 해주면서 수출 비중을 80% 이상까지 끌고 가고 있어서 성장성은 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기존 주주의 단가나 이런 것들 더 좀 챙겨서 체크를 해볼게요. 여기까지 후루룩 봤는데 8월의 종목들까지는 IPO 제도 개선에 적용을 받진 않는 기업들이거든요. 적용받기 싫어서 6월까지 아득바득 다 증권신고서 제출한 기업들이라서 이제 요 다음 종목들부터는 제도 개선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때 분위기를 다시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확약이 높아지는 게 골자기 때문에요. 청약하는 입장에서는 훨씬 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8월에 공모주 정리해보면 시단에서 주관하는 게 가장 많긴 하고요. 나머지 없는 것들 파악해서 미리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보스톡을 위한 교보증권 계좌는 8월 4일까지 만들어야 참여가 가능하고요. 나머지 증권사들은 청약 당일 개설 후에 바로 참여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진짜 워밍업, 어떤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이 등장하는지, 어떤 조건인지, 조건만 봐도 딱 픽할 만한 기업이 있는지 이런 정도 살펴봤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저도 더 공부하는 과정에서 판단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늘 그렇듯이 청약 전 영상에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달에도 같이 행복하고 푸짐한 8월을 만들어 봐요. 감사합니다. 안녕. 좋은 하루 되세요.